이재명이 왜 이렇게 만들까? 자기에게 불리한 일인데 일단 민심이 이반이 될 수 있고 두 사람을 사면복권함으로 해서 그리고 조국은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부분을 증차 토픽 두 번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이 조국을 상대로 사실상 대선 후보자 매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매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이 좌파 진영의 압박이 있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좌파 진영의 엄청난 압박이 있었다. 처음에 이 조국이 본인이 사면이 돼야 된다고 한번 이제 흘렸죠. 그 옥중에서 뭐 인터뷰 같은 것을 하면서 사면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본인이 사면 대상자라고 계속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확실한 게 안 나왔죠. 뭐 정성호나 일부에서 조국 사면이 필요하다는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뭐 가족들 다 합하면은 형량이 과하다 이런 것이 나왔지만은 용산 쪽에서 뚜렷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죠. 정성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법무부 장관도 되기 전이고. 그러니까 아마 조국이 이 대대적인 셀프 사면 로비에 들어간 게 거의 뭐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 며칠 사이에 좌파 단체가 총동원이 되다시피 해서 이 조국에 대한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고 이재명에게 막 탄원서도 올리고 했습니다. 심지어 백낙청 이 좌파의 가장 위쪽에 있는 사람이죠. 이재명은 백낙청 같은 사람의 말을 어기기 어렵습니다. 좌파 안에서 족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소위 말하는 원탁회의라고 가끔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데 가장 큰 줄기는 이 백낙청을 비롯해서 이 좌파의 원로들이 하는 그 원탁회의에서 결정이 된다. 이것은 계속 정치권에서 있는 이야기죠.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은 헛사업이다. 원탁회의에서 다 정한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고 아마 거기서 큰 줄기에 가닥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백낙청이 나서서 조국을 사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뿐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재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섰습니다. 좌파 시민사회단체, 좌파 시민사회단체도 나서고 좌파 성향의 교수들도 때로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고 그리고 종교계의 좌파 또 친문 쪽에서 고민정이나 한병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압박을 한 거죠. 아마 이재명은 처음에는 이것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국 쪽에서는 확실한 메시지가 안 오니까 사면을 해준다는 메시지가 안 오니까 이 대대적으로 셀프 사면 로비를 벌였고 그래서 이렇게 좌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면 쪽으로 나가니까 또 김어준도 그렇고 김어준을 비롯해서 뭐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이재명이 자칫 그들의 뜻에 반하게 했다가는 본인이 외톨이가 되죠. 소외가 되어버릴 수가 있죠. 본인은 가뜩이나 좌파 안에서 어떤 뿌리도 없는데 전부 다 본인에게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거의 이제 발생할 그 지경이 되니까 그냥 사면 쪽으로 돌았지 않느냐. 그렇게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바로 청구서를 들이미는 이 조국 쪽에서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이 조국이 그러니까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자기의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최강욱이 조국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기 직전에 이재명이 조국에게 본인이 집권을 하면은 최단 시간 내에 사면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최강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은근히 최강욱이 은근히 이 어떤 밀락 같은 밀약이 돼 있는 그 내용을 은근히 흘렸다고도 볼 수가 있죠. 빨리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국하고 최강욱이 같이 지금 이번에 패키지로 직경심까지 패키지로 사면 대상이 올라지 않습니까? 최강욱은 이 조국의 이 어떤 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을 시켜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고 나중에 그것을 은혜를 갚는다고 했는지 조국의 아들 조원을 인턴으로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죠. 그래서 본인도 그것 때문에 배트가 날아갔는데 이번에 또 사면 대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강욱이 그렇게 자기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조국에게 이재명 본인이 집권을 하면은 최단기간에 사면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은 일종의 밀락이 있었다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왜 그 조국을 최단기간에 해준다고 했을까요? 이재명과 조국이 동지가 아닙니다. 조국은 문재인 쪽 사람이고 이재명과 문재인은 앙숙이죠, 사실상. 그 전에 그 2017년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때 친문과 이재명 쪽이 굉장히 거의 전투를 벌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해경군 김씨 논란 그런 것도 있고 손가락 혁명군 해서 이재명의 SNS 부대가 집중적으로 이 문바들을 공격을 하고 아주 그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이 경기도지사 그 경선할 때 문재인의 삼철 중에 한 명인 노무현의 삼철이죠. 전해철을 또 투입해서 이 서로 같은 좌파 진영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재인 쪽에 있는 조국을 굳이 조기 최단기에 사면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할 리가 없죠.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거기에 조건이 붙었다. 이렇게 해주면 그게 뭐냐?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은 이 후보를 내지 마. 조국 당에서. 조국은 어차피 후보로 못 나오지만은 감옥에 있으니까 후보를 내지 마. 그러면은 내가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이재명이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당선되면은 사면을 해줄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최강욱이 그거를 공개를 했으니까는 최단기간에 빼내주겠다고 했다고. 물론 그 조건이 있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그게 없으면은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조국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 행사가 대선이죠. 대선. 정당이 대선을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특히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이 그것은 여태까지 그런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원내 3석이 있는 이준석도 후보를 냈죠. 이준석 당도 이준석을 후보를 냈죠. 그런데 12석을 가지고 있는 조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을 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조국당에서 일찍 하면은 일찍 온다. 그러니까 1번을 찍으면은 이재명을 찍으면은 조국이 일찍 온다. 이것도 다 그런 어떤 미락이 있었음을 감지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조국은 사면된다.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했던 것은 후보를 안 낸 이유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조국의 특별 사면을 매개로 해서 조국당하고 이재명이 야합을 했다면 이거는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고발을 한 적이 있죠.
뭐냐면은 후보 매수죄였습니다. 후보 매수죄. 그때 그 개혁신당, 그러니까는 이준석 당의 중앙선대위 이동훈 공보단장이 그때 대선이 한참일 때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국민의힘 친윤계 쪽에서 연락이 오는데 당권을 줄 테니, 이준석에게 당권을 줄 테니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자는 연락이 온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조국 당의 이야기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이준석이 들어와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들어와서 김문수가 대통령 되게 해주고 나중에 이제 당을 장악해라. 그 조국 당 사람들이, 이준석 당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일종의 폭로를 했는데 이게 뭐 친윤계 누가 했는지 그런 것도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김문수 후보를 후보 매수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매수를 해서 출마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그 대신 후보에게 당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 후보 매수죄다. 민주당이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조국하고 대입을 시키면은 이 조국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 조국을 조기 사면시켜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후보 매수죄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이게 법적으로 뭐 조국이 직접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치적으로는 후보 매수입니다. 대가.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면권을 사유화해서 이 사용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보온 성격이 맞습니다. 은혜를 갚은 거. 그런데 그것을 보온을 하기로 그 전에 약속을 했다면은 이것은 더 큰 이 잘못인 거죠. 사면권을 가지고 대통령 고유 권한의 사면권을 가지고 이 선거에서 자기가 유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 232조를 보면은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뭐 그런 약속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있는데 가령 이제 공사의 어떤 직책을 제공을 하면서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후보 매수죄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 개입하면서 청와대가 7개 부서가 부정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때 이 송철호를 민주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유력한 다른 후보에게 이 일본의 어떤 영사직을 뭐 총영사직을 준다 이런 식으로 시도가 있었다는 그런 검찰의 그 수사 내용이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무죄를 받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이 후보를 그 후보 등록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후보 매수죄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 조국 같은 경우는 그 대가가 어떤 자리가 아니고 이 바로 사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끝까지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이 어떤 그 정권 자체의 이 정통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